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 교시는 뭐 전쟁과 관련된 얘기지만 또 우리가 계속 전쟁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 또 다른 뉴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왜 이번 전쟁에서 저는 되게 특이한 게 뭐 미사일도 나오지만 드론이 엄청 등장하잖아요. 드론. 이번 전쟁은 진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고 뭐 이란도 드론을 뭐 왕창 날려보냈다. 그래서 드론이 자꾸 등장하던데 이 요즘 군사용 드론이라는 건 또 중국제가 대박이다. 어딜 가나 중국제가 싸고 그렇습니까?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로봇 청소기도 그렇게 중국제가 좋다고. 로봇 청소기도 원래부터 중국제가 좋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저는 국산을 썼더니 중국. 하여튼 그래서 요 그 중국산 드론 산업이 요즘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게 군사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우리 또 취재왕 백종훈 기자한테 네. 숙제를 시켰더니 열심히 조사를 대표님이 딱 해오셨네. 시키신 거죠? 네. 요거 나 궁금하다. 네, 궁금하면 못 참는. 예. 자, 백종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요번에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번에 이란도 그렇고 드론이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뭐 네. 무인기 드론 뭐 이제는 약간 적응이 되실 정도일 텐데 전쟁에서 쓰이는 군용 무인기 드론 하시면 보통 첨단 무인기를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슬라이드 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게 이제 미군의 야. MQ-9 리퍼라는 그 무인기인데요.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진짜 예, 무인기라서 이거 딱 봐도 좀 창문이 비싸 없어. 보이죠? 진짜 전투기처럼 생겼으니까. 예, 생긴 것도 전투기처럼 생겼고 이게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길이만 10m고 날개폭까지 하면 20m짜리예요. 폭이. 예. 사람 그래서 타도 되겠다. 예, 사람 예, 타도 될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시속 480km까지 나오고요. 예. 고도도 8,000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뭐 웬만한 제트 여객기가 1000m 그런데 8,000m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한 번 날면 14시간은 떠 있을 수 있고 최장으로는 좀 아껴서 날면 24시간도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이야. 그래서 웬만한 유인 전투기 못지않은 그 무장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예, 뭐 공대지 미사일, 뭐 폭탄 이런 것들 다 적재를 할 수가 있고 예. 가격도 대당 200억 원이 넘습니다. 별명이 하늘의 암살자인데요. 보면은 이 주력 어떤 미군에서 자랑하는 첨단 무인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미국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첨단 무인기는 미군이 가장 앞서 있는데요. 네. 이제 보면은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요건 이란 뭔데요? 거네요? 이건 이란 겁니다. 이란 것인데 이란의 무인기 가자라는 이름의 무인기인데요. 야, 이름도 가자로 줬어. 예, 야. 상세 제형까지는 완전히 뭐 알 수는 없지만 예. 생긴 것도 좀 리퍼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미군의 무인기. 저것도 길이가 그렇게 긴 거고? 예, 이것도 길이가 날개폭이 5m 이상이고요. 예, 살짝 짝퉁티가. 예. 북한도 사실 요런 형태의 무인기를 한번 공개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음. 드론 무인기 하면 이런 첨단 장비만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다는 근데 거고요. 실상 저희가 전쟁에서 요즘 많이 보는 거는 네. 저런 무인기가 아니라 진짜, 진짜 저희가 그냥 맞아. 장난감처럼 그렇습니다. 돌리는 예. 그런 드론 같은 무인기가 거잖아요. 진짜 쓰이던데요. 예,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예.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서 실제로 쓰는 진짜 자폭 드론입니다. 정확하긴 저건 진짜 하구나. 장난감에다 폭탄만 실은 거죠. 예, 이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파란색 봉 같은 게 폭탄 부분이에요. 많이 보던 드론에 그냥 폭탄만 연결했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런 거네요. 등에 그냥 폭탄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 그냥 지고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자폭 예, 드론, 그렇습니다. 자폭 드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저사양 드론인데요. 우크라이나군에서 실제로 쓰는 것을 미국 언론이 이제 동행 취재를 해서 찍은 겁니다. 예. 저거는 드론 하나에 한 4-50만 원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용도도 군사용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저기다 폭탄을 저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어. 자폭 공격을 하는데 쓰이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우크라이나 군 특수군 병사가 이렇게 드론 몇 개를 떨레떨레 들고 옵니다. 네. 들고 와서 폭탄을 단 다음에 날리는 그런 모습까지 다. 그래서 테이프로 이렇게 찍찍 감아가지고. 예, 그렇게 개조를 해서 쓰는 모습이고요. 세상에. 요 다음 그림은 슬라이드 보시면 예.
요거는 좀 아까보다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 조금 예. 있어 보이네. 고글을 딱 썼잖아요. 병사가. 예, 네. 우크라이나군 병사인데 증강현실인가? 예. 왼쪽에 이제 드론에 카메라가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적진을 보면서 그 드론이 찍는 적진을 보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보다가 조종해가지고 예를 들면 탱크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하면 자기가 가서 이제 갖다 박으면서 이제 터트리는 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수류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동영상도 있는데 예. 동영상을 트는 것보다는 제가 사진을 두 장을 가져왔는데 네. 이렇게 날아가다가 땅에다가 팍 하고 하면서 펑 하고 터지는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을 하고요. 예. 더 저가 저사양 드론도 있습니다. 아까 거보다 더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실내 스포츠 드론 경주라고 네. 네. 왜 이 실내에다가 이렇게 장애물 같은 걸 알아요. 두고 그래서 막 네네. 촥 예, 이게 피해가면서 막 피해가면서 이렇게, 경주하는 예,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쓰는 더 작은 저사양 드론인데 예. 여기다가 이제 폭탄을 설치를 요런 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날리게 되면 공격형 자폭 드론이 되는 거고요. 저런 거는 어디 멀리 보내진 못하겠네요. 네, 멀리 그러니까 보내진 근처에 용도는 어차피 아닙니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예, 국지전에서 쓰는 어떤 형태가 되겠고 좀 멀리 던지는 수류탄 같은 컨셉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그럼 이런 드론은 그럼 그렇게 충돌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냐? 그런 예.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크게 두 가지로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그냥 드론을 폭탄을 싣고 가서 부딪히는 방법이 있고, 네. 조금 크고 좀 사양이 좋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이 짐을 이렇게 실잖아요. 네. 그리고 피자도 예, 배달하잖아요. 이렇게 배송할 때 딱 팔 같은 걸로 잡고 이렇게 배송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떨구는 거예요. 예, 떨구는 겁니다. 팔로 폭탄을 딱 모았다가 잡았다가 적진을 쫙 순찰하다가 적이 있다. 뭐 방공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위로 싹 가가지고 그 위에서 투하를 하는 아, 피자 대신 폭탄을 그냥 예, 밑에 예. 투하하는. 투하하는 그런 방식의 예전에 폭격기처럼.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야전에 실제로 좀 참전했던 사람을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네. 두 가지 방식 중에 우리나라 사람. 예,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군 국제여단에 예. 지원해서 지원해서 참전한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건 사실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여권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는 분들인데 네. 연락을 해봤더니 두 번째 방법 얘기하더라고요. 네. 좀 큰 드론이 오더니 박격포탄을 떨어뜨리더라. 오. 그런 공격을 본 적이 있다. 너무 놀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론으로. 예, 아, 예. 피자 대신 그냥 그 폭탄을 안고 예, 예. 가다가 던지는 거구나. 요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 네. 이렇게 떨어뜨릴 때 이제 그 뇌관 부분이 땅에 잘 닿아야 터질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날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폭탄을 이렇게 싹 떨어뜨리면은 균형을 잡으면서 밑으로 싹 지금은 이제 반대로 돼 있는데 예. 뇌관 부분이 밑으로 해서 펑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박격포탄이나 뭐 그런 폭탄을 이렇게 투하하는 떨어뜨리는 방식의 공격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야, 저 효과적이겠네. 생각해 보니까 간단할 것 같네요. 피자 배달하는 거랑 똑같잖아. 들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냥 위로 올라가서 네. 퐁 터트린다. 예. 저거 좋네요. 네.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런 공격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CNN 보도에 러시아군이 중국 드론을 쓴 게 이제 포착이 됐는데 예. 요 중국 드론은 보기에도 약간 커 보이잖아요. 왼쪽 뭔가 예, 그래도 예, 조금 좀 있어 보이고 구색은 커 갖춘 보이는데. 느낌이네요. 예, 이거를 우크라이나군이 기관총으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그렇게 떨어뜨렸더니 보니까 모델명 같은 게 보니까 중국제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중국 머그인 UAV는 이제 언맨드 에어리얼 뭐 비하이클 그래서 예. 무인기의 약자인데 네. 머그인 UAV라는 곳에서 만든 머그인 5 프로라는 무인 드론입니다. 예.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리바바나 자기 회사 그 머그인 UAV의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어요. 파는 거예요? 그냥 예, 누가 파는 살수 겁니다. 있는 거예요? 파는 겁니다. 그냥 일반인이 파는 네, 겁니까? 일반에 파는 겁니다. 파는 건데 그래요? 날개 폭이 5m 이것도 큰 거죠. 아까 이란 무인기처럼 좀 큰 건데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요? 네, 2천만 원 정도 하는 조금 고급
무인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알리바바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CNN 기자가 이걸 막 알리바바에서 검색해서 뭐 이거네라고 찾아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저것도 그런 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저렇게 생긴 건 이제 당연히 되겠죠. 조금 멀리 가고 아무래도 좀 높이 가고 할 수 예, 있을 거 멀리 아닙니까? 가고 높이 가는 그런 좀 뭐랄까 프로펠러기로 좀 추진력을 많이 얻어서 예. 장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고급 밑에 그 미사일만 달면 평 떨어뜨리는 게 예, 예. 전투기처럼 그냥 그게 되겠군요. 예, 저것도. 예, 가능합니다. 저걸 저렇게 그냥 팔면 어떡하죠? 아니 근데 무인기로 그 파는데 노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인기로. 그렇긴 한데. 네, 무인기 나는 놀려고 샀다.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나 이렇게 보면 아까 소개한 작은 드론이든 예. 요번에 격추된 러시아군이 쓴 중국산 드론이든 예. 많은 무인기 중국산을 무인기의 한 60% 이상을 양 군이 우크라이나 군도 그렇고 러시아 군도 그렇고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제를 많이 쓰는 게 싸서 그런 거죠? 중국제가 굉장히 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으실 텐데 네. 무인기가 전쟁에서 이른바 비대칭 전력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무인기의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성능에 예.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유시스 기사를 참고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제일 오른쪽이 러시아 T8AT 탱크입니다. 이게 주력 탱크인데 네. 45억 원 정도 합니다. 러시아 탱크는 네, 러시아 탱크. 그리고 러시아 탱크를 잡는 미사일. 우크라이나군이 쓰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인데 세트로 하면 3억 원인데 미사일 한 발은 1억 원 정도 합니다. 야, 저거 탱크 잡는 미사일 저게 한 발에 1억이에요? 네, 한 1억 번 쏘는데 1억씩 쏘는 예,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바주카포 같은 그런 로켓이 아니고 유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찾아가서 점을 찍는 거죠. 예, 딱. 점을 찍고 탱크를 찾아다니면서 유도해서 터지는 쏘는 거예요? 예, 비슷하게만 그냥 근처만 쏘면 알아서 맞춘다? 예, 유도해서 터지는 폭탄이기 때문에 비싼 건데 그래도 남는 장사죠. 러시아 T-80 탱크 하나 그렇죠, 잡으면 45억인데. 예, 굉장히 남는 장사인데 근데 드론은 그러네. 어떻습니까? 무인기 아까 보여신 그 사진 같은 건데 50만 원이니까 네, 4, 50만 원도 안 하는데 이걸로 만약에 탱크를 잡았다. 러시아 T-80 탱크를 잡을 수 있다면 엄청난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할 수가 근데 있죠. 탱크를 잡기에는 폭탄이 너무 약소하지 않을까. 구멍에 쏙 넣어야지. 구멍에 정확하게 넣어야지. 근데 유튜브에 보면 예.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공개한 걸 보면 꼭 이 드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드론으로 탱크를 그렇죠. 요격하는 동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예, 뉴스에도 많이 나와. 그래요. 예. 돈으로 따지면 완전 가성비 가성비 짱인 거. 갑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대칭 전력의 극대화, 가성비 갑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무인기의 활약 자체는 비대칭 전력으로서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드론이 전쟁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요번 전쟁들마다 지금 드론이 등장하는데 네. 그럼 실제로 전쟁에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던 간에 드론을 쓴다는 거잖아요. 무기로 무조건 쓴다는 게 지금 다 입증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예.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 드론의 주력이 지금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쓰지 마. 지금 반도체도 못 쓰게 하는 판인데 네. 드론이라고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예.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안 대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좀 녹아든 기사입니다. 예. 이게 기사 내용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어떻게 미국의 상업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맥을 못 주게 됐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사용 드론 아까 MQ-9 리퍼 같은 최첨단 200억짜리 그런 드론 얘기는 아니고 예. 미국 실리콘밸리의 여러 드론 스타트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 만드는 상업용 드론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그 전쟁에서 중국산에 완전히 밀렸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도 되는 거냐? 음. 우리 그 미국 입장에서 우리 미국 드론 민간 드론들이 물론 개조라는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 많이 뒤처져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미국 스타트업 드론이 왜 이렇게 중국 민간 드론에 밀렸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행 거리가 짧고 운송량이 적다.
그러니까 중국산이요. 미국계? 미국 무거운 민간 거못 드론이. 든다? 예, 못 든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스타트업의 그 민간 드론이 중국산에 비해 너무 비싸다. 중국산은 다 싸니까. 예,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미국 스타트업의 드론이 중국산에 비해서 전파 방해 같은 걸 잘 피하거나 극복하지 못한다. 저건 조금 의외네요. 예. 싸다는 것뿐 아니라 그냥 능력도 더 떨어진다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뭐 중국산이니까 싸겠지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 기사에서 보면 우리 미국의 민간 드론은 중국 드론의 모든 면에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저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예. 어. 그럼 중국산이 왜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싸기까지 하냐? 예.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장경선 오산대 교수가 그러는데 중국이 드론 산업을 2010년 초반부터 예.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키웠다고 그래요. 그거를 원래 시작은 좀 엉뚱한데 농업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규모 광활하니까. 예, 광활한 그 농업 그 어떤 들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 미국 캘리포니아에 그런 시설이 있듯이 예. 중국에도 밀이나 보리나 쌀을 키우는 대규모 그 경작 시설이 있는데 그런 있으니까. 것들을 농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뿌릴까? 그리고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예. 아 드론이다. 드론을 뭔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농업 차원에서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예. 게 시작이었다고 해요. 예. 그런 다음에 그게 차츰차츰 발전해서 군사적으로도 못할 게 없겠는데라고 해서 첨단 드론도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예. 중국 광동성 선전시 그러니까 홍콩 바로 위에 네. 있는 선전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전시 경제 특구에 그 아이폰 만드는 팍스콘만 생각하시는데 그 BYD 같은 전기차 배터리도 있지만 예. 드론 단지가 있습니다. 드론 단지가 예. 아예 있어요? 예. 어. 지금 DJI 정도는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들어봤어요. 중국 DJI 유명하죠. 드론. 세계적인 예. 드론 거기 회사. 또 본사가 선전시에 있고요. 예. DJI 본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드론을 위한 모든 그 수직 계열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부품부터 부품도 완제품까지 팔고. 예. 다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 수 있도록 드론 단지가 조성돼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잘 전략을 잡은 거죠. 2010년 초반 때부터 기술을 키워야겠다. 농업으로 시작된 게 군사 쪽으로 넘어왔고 민간도 지금 완전히 시장을 장악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예. 여기 보면 DJI. 예, 이거는 민간 통계입니다. 예. 민간 드론 시장에서 중국 DJI가 이렇게 7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싸고 능력도 좋다고 하면 굳이 다른 거 쓸 이유가 없죠. 네, 예. 그 다른 나라 업체들은 페럿은 이제 프랑스 업체고 인텔은 미국 업체고요. 이런 식으로 중국 드론이 완전히 민간 산업 분야에서는 70% 이상 지금 장악을 한 상태고 싸다는 건 알겠는데 능력이 좋다는 게 잘 그게 이해가 안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그, 예.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약간 비하적인 합니다만 예. 하도 중국계 예. 뭐 주로 싼 게 많고 싸고 가성비가 좋다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네. 아, 이 가격에 이런 성능? 이거는 뭐 당연히 오케이인데 네. 더 좋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은 걸 말씀드리면 예. 네. 그 드론의 중요한 게 일단 가장 핵심 기술은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 제어 기술입니다. 컨트롤. 예. 플라이트 컨트롤. 운전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운전은 아니고요. 네. 예. 그 드론의 두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 컴퓨터로 치면 CPU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드론의 플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을 중국이 잘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중심을 잡는 예, 제어 장치. 그 제어 장치 CPU 같은 두뇌 같은 건데 예. 그걸 잘 만들면 본부의 신호를 받아서 자, 저 지점으로 이동해야겠다. 그러면 잘 방향을 잡아서 가고 그리고 뭐 수평을 잘 잡아라라고 신호를 받으면 수평을 잘 잡고 또 빨리 선회해라 그러면은 빨리 신호를 줘서 모터를 돌려서 선회하고 예. 이런 기술들이 중국에서 일찍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싼 게 아니라 그런 플라이트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것도 중국 드론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또 전파 기술도 미사일 같은 걸 중국이 또 항공 선진국이고 무기 선진국이니까 미사일 유도 기술 같은 것들도 많이 발달돼 있는데 그 미사일 유도 전파 같은 주파수 대역을 좀 바꾸고 그런 부품들을 소형화하면 그게 곧 드론 통제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이 생각보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싸기만 할 것 같은데라는데 전문가들이 말은 그 비행 제어 기술, 주파수 유도 기술 같은 게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중국이 예. 와.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하여튼 좋다고 하니까 뭐 점유율도 많고 하니까 기술은 좀 발전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투에서 쓰이는 드론도 싼 가격에 공격은 하지만 또 그런 공격이 많으니까 방어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요즘 보면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총같이 생겼던데? 이렇게 드론이 날라오면 예, 그 예. 진짜 총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전파 같은 걸 전파. 쏴서 애를 그냥 그렇습니다. 힘이 없이 그냥 폭 떨어지게. 예. 폭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도 많던데요. 예, 아까 중동전쟁 이란 사례를 안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론이 오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방어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소개를 좀 드리면요. 네. 일단 처음은 탐지입니다. 탐지. 탐지가 먼저입니다. 탐지를 오는지를 일단 알아야 오는지를 돼. 알아야 알아야 뭐 지금 안 대표 말씀한 뭐 제밍이라고 하는데 전파 방해 총을 쏘든지 뭐 그런 그렇죠. 조치를 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잡힐 거 아니에요. 예, 소형이고 저공으로 낮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탐지 기술이 제일 먼저고요. 예. 둘째가 이제 제밍 기술. 재민건. 예, 적의 무인기를 탐지한 걸 전제로 어. 위치를 안다고 했을 때 쫓아가서 그게 항공기가 됐던 지상군이 됐던 그 강한 전파를 적 드론에 비춰가지고 적 드론이 원래 본부로부터 받는 전파를 덮어가지고 예. 이걸 쓰레기 전파라고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전파를 덮어가지고 그 드론이 내가 갈 곳은 적인가라고 혼란을 주고 혼선을 줘서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 예. 일종의 해킹하는 방식이군요. 예, 그러니까. 조금 또 다른 건요. 예. 제밍은 약간 방해, 쓰레기 전파를 덮어서 방해하는 거고요. 아니 뭐 지금 지시가 뭔지 예, 까먹게 만드는 지시가 멀고 자기 위치가 어디고 수평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술 먹이는 셈이네. 예, 그런 일종의. 거고 지금 말씀한 비슷합니다. 해킹은 조금 더 고급 기술입니다. 스푸핑이라고 하는데 예. 영어로는 그런데 뭐 쉽게 말하면 해킹입니다. 그래서 아, 원래는 적의 본부에서 적의 드론을 조종해서 이렇게 침투시킨 거잖아요. 예. 근데 이쪽에서 더 이 드론의 주파수 대역을 파악해서 어. 더 강한 지시를 내리면 이 드론이 제 지시를 따르게 귀순용사. 예, 귀순용사처럼 이쪽의 지시를 어. 방어군의 지시를 따라서 안전한 곳에 착륙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스푸핑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해킹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방어 기술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대한해품으로 들어오면 초코파이도 있고 뭐 그게 계속 꼬시는 거지. 다만 이제 이 스푸핑, 그러니까 해킹 기술은 그 적 드론의 주파수 대역이든 적 드론의 특성을 완전히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기술이라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중동전에서 많이 봤듯이 그냥 타격하는 겁니다. 기관총이나 미사일로 그냥 쏘는 거고. 예, 근데 타격해서 타격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작아서. 예, 무력화시켜서 떨어뜨리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예를 든 것들이 드론 방어 시스템의 기본이 탐지, 제밍, 그리고 스푸핑, 그리고 요격 이런 것들이 드론 방어 시스템이 근데 그게 되겠고요. 잘 안 되나요? 그럼 예,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2022년 12월 26일인가요? 예.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상공에 들어온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탐지 자체는 했다고 합참이 발표를 했었지만 요격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쪽 서울 상공 쪽은 아예 요격 시도를 못했고 네. 저쪽 인천 상공에 온 북한 무인기 4대는 이제 우리 헬기가 코브라 헬기가 떠가지고 기관총을 쐈는데 못 맞췄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던 일이 예.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드론 요격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 잡는 게 제일 힘들대요. 기본적으로 작으니까 탐지가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뭐든 뭐 데밍이든 뭐든 뭐 하는 게 있는 것만 알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예, 넘어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문제겠군요. 예, 탐지 인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구나. 작아도 되게 무서운 거군요. 야, 중국은 이참에 요즘 전쟁한다고 하니까 이걸로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예. 지금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리면 완전 전쟁 특수네. 중국에서 미국으로 지난해 수출한 드론만 네. 부품 와. 포함입니다. 15조 원이라고 하고요. 와. 중국이 드론 수출한 총 수출의 25%가 15조요? 예. 중국 드론 수출의 25%가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상무부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그래서 그 통계를 잡아서 발표를 한 거고 중국도 이런 그 미국의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네. 미국 언론의 기사가 많으니까 예. 지난해 9월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 고급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중국 드론은? 드론 수출은 제한하겠다라고 아.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럴 정도로 중국 드론의 어떤 위상이나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미국은 왜 저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개 국가를 이제 안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라고 그쵸. 하는데 네. 예, 이 파이브 아이즈에 중국이 드론 수출한 게 총 수출 중엔 32%. 가장 많이 예. 사가는 나라들의 모임인 예. 거죠. 예. 그리고 액수로는 19조 원어치나 수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드론들이 어느 사이에 개조돼서 어느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군사용으로 전용돼서 쓰이고 있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야,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중국 드론은 중국산이 많다면서요. 지금. 예, 6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미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그걸 이 우크라이나로 주는 그런 지금 루트입니까? 그거는 그러진 않겠죠.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진 왜냐면 싼데 우크라이나도 살 수 있지 큰 예. 무기도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혼낼 것까지야. 뭐. 제가 혼냈습니다. 네, 아까도 그 참전 군인한테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예. 정찰이 제일 급하다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러시아 군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을 그렇죠. 빨리 발견해야 꼭 드론 공격뿐만 아니라 포격으로도 전통적인 방식의 포격으로도 그 요충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드론 정찰이 굉장히 흔하다고 하고요. 예. 그 드론을 구하기 위해서 저가의 드론을 우크라이나 군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 군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싸니까 중국산을 예.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쟁 지역이 어찌됐든 뭐 이 우크라이나도 분쟁 지역이니까 그러면 저걸 사가는 거면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그 중국산 드론을 사갔다.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전쟁에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면 어떻게든 수출을 막든 어쨌든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무기 저는 수출 이런 것들을 이해가- 막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반도체도 그게 네.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 네. 뭐도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 뭐 심지어 크레인 뭐 이렇게 뭐죠? 그 수출할 때 쓰는 그것도 뭐 하여튼 중국이라 하면 우리는 의심스러워. 네. 하고 다 막는 판에 왜 드론은? 드론은 이렇게 그냥 수입하는 걸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민간용 민수용으로 돼 있긴 하고요. 예. 그걸 개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후단을 그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예. 안 그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아까 처음 소개한 첨단 드론 같은 경우에는 네. 행정 명령으로 네. 그 전략 통제를 합니다. 전략 자산 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 그 MQ9 리퍼 같은 걸 아무 나라에나 파는 건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그 저가의 상업용 민간 드론 같은 경우는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것이고 예. 저희 뭐 학자들 그러니까 장경선 오산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안 대표 같은 뭐 걱정이나 우려를 많이 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군용 입찰 같은 걸 하면 음. 껍데기나 뭐 주요 부품은 뭐 한국 우리나라 건데. 거긴 한데 잘 보면 중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아. 그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음. 그리고 심지어는 뭐 플라이트 컨트롤 시스템도 뭐 중국 걸 조금 쓴다든지 뭐 그런 예.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미국도 조금 제한을 하듯이 예. 우리나라도 뭐 방사청에서 입찰을 할 때나 이럴 때 좀 음. 국산 부품 비율을 뭐 60% 이상으로 한다라든지 예. 아니면 적어도 핵심 두뇌인 플라이트 컨트롤 시스템이나 뭐 일부 조정 유도 제어 시스템은 국산을 써라라든지 그런 입찰 규정이든 뭐 시행령이든 시행 규칙이든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전문가들이 저에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야, 중국이 그냥 드론으로 그냥 야, 중국 드론이 그렇게 능력까지 좋다는 게 아직까지도 믿을 수가 없네요. 멀리 가기도 합니까? 근데 요즘 하도 중국산 그 전기 자동차도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드론이 오래 날고 멀리 가려면 배터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 배터리 하면 배터리는 또 뭐- 중국 아닙니까? 요즘? 예, 예. 네. 물론 질이 좀 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네, 어쨌든 예. 간에 뭐 세계 최대 가성비는 배터리 있겠죠. 업체들이 다 중국 업체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배터리가 뛰어나서 오래 날 수 있고 음.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항공 기술에서 조금씩 소형화하고 그 작게 만들면 드론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를 만드는 기술도 어쨌든 간에 미국이 뭐 세계 최고라고 말은 하지만 중국, 러시아도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렇게까지 상업적으로 성견지명 있게 국가 지원을 못한 것 같고 중국은 그 원래 갖추고 있는 항공 기술이나 그런 유도 제어 기술들을
소형화해가지고 드론에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드론은 강국이 됐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드론은 아니 뭐 중국 잘하네. 뭐 중국도 잘하는 거 하나 있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이게 전투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뭐 수입해 온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무인기 첨단 기술 트렌드 하나만 소개를 슬라이드를 네. 통해서 네. 드릴 텐데요. 요거는 상상도긴 한데 AI 무인 전투기입니다.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영화 얘기 아니야 싶은데 예. 컨셉은 이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에 AI 무인기 입찰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뭐 안드릴 인더스트리 이런 데들이 지금 경쟁 개발 중입니다. 네. 컨셉은 유인 전투기 옆에 무인기 이렇게 편대로 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편대로 저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일단 방어 능력이 아무래도 이제 무인기를 거느리면 방어 능력이 좋아지고요. 뭐 맞을 것 같으면 네가 대신 맞아. 네. 제가 5대가 한꺼번에 다니면서 저 유인 전투기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미사일이 날아온다. 야 옆에 놈 빠져서 막아. 무인이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또 인명이 있잖아요. 유인 전투기 그렇지. 파일럿 그렇죠. 예. 훈련시키는데 뭐 수십억이 든다는 그렇죠. 파일럿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소중하죠. 예, 이렇게 편대 비행으로 공격할 때는 한꺼번에 공격하고 그럼 공격력이 배가 되고 예. 방어할 때는 이제 김상훈 기자 말씀대로 뭐 일부 편대 비행하던 무인기 중에 하나가 방어를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작전 능력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와. 파일럿의 생존 능력도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스텔스 기능을 갖춘 이런 무인기들을 이제 뭐 F-35 유인 전투기 옆에 이렇게 저렇게 날도록 놓는. 하는 이런 첨단 시스템도 지금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고 입찰이 실제로 올해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야, 이제 파일럿 일자리도 줄어들겠네. 어? 파일럿이 저기 원래대로라면 6명이 파일럿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5명의 일자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역시 대표님 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야, 참. 실업률, 전투기- 공분의 실업률. 전투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예,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이것도 재밌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이것도 큰 변화가 있네요. 중국이 드론 산업이 꽤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들어는 봤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좀 뭐랄까 국가 차원에서 뭘 하나를 전략적으로 민다는 것 자체 그런 전략이 사실 되게 황당한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또 이게 잘 맞으면은 되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이게 고민거리가 드론이 현대전에서 핵심이 싼데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탱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랑 싸울 수 있는 것도 사실 드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이렇게 싸게 잘 만드는 바람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런 게 뜨네요. 네, 제가 아주 급하게 어려운 주제를 부탁드렸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해오셨네요. 네, 백정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